정말 이 길어진 노년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노년에 요양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살까에 대한 어쩌면 공포? 내 집에서 그 고립되지 않고 사는 게 노년의 이제 주거의 핵심으로 이제 이 등장을 했죠. 내가 주거 공동체를 고를 때 네.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강서 50플러스 센터에서 네. 이제 50플러스 세대를 위해서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기 일자리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거에서 이제 김송 이사님의 입지는 초기에 그 창업을 하시고 또 엑시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실제로 여백이라는 주거 공동체에 살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협동조합도 만드시면서 네. 현재는 또 청년 주거 문제라든지 전세 사기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네. 그 과정을 이제 일반 50 플러스 입장에서 네. 어떻게 지내오셨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지 네. 주거 공동체 관점에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 김수동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서 즐거이 애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노후 주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공동체 주거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벌써 2015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전혀 몰랐던 이제 다양한 연령대 이제 10세대가 모여서 이제 그 여백이라는 이제 그 공동체 주택을 짓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주택에 집 살아보니까 정말 제가 고민했던 이제 그 노후 주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훌륭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이제 이 공동체 주거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열심히 많은 곳에서 이런 대안적 주거를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또 이 주거 문제가 이제 이 우리 세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청년 주거 문제에 좀 주목해서 시민 출자 청년 공유주택이라는 이 터무니있는 집을 공급하는 이제 이 터무니제약 소장 역할을 맡고 있고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세대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 노년에 홀로 돼서 이제 이 많은 너무나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사셨는데 도시에서 홀로 노년을 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한 2년 됐나요? 이제 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 혹시 아세요? 네. 노리나 허츠라고 이제 영국의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쓴 책인데 고립의 시대의 이제 이 핵심이 결국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사회가 우리 그 사회적으로 이제 그 고립을 심화시키는 그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사회적 고립의 이슈를 더욱 강하게 촉진한 역할이 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청년 세대들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연끌을 해야 되고 또 기성세대들은 이 하나밖에 없는 집을 또 지키기 위해서 집착해야 되고 그러는 사이 점점 관계는 단절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이 빚까지 떠안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좀 커뮤니티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이 고령화 사회 이제 장수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중장년들의 고민은 정말 이 길어진 노년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노년에 요양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살까에 대한 어쩌면 공포, 어쩌면 두려움,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노년에 주거하면은 정말 아파트 아니면 이제 이 실버타운 요양원 이런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그 사이에서 저는 새로운 다양한 이제 주거 대안이 이제 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동체 주택이 공동체 주거가 의미 있는 이 선택이 될 수가 있고 공동체 주택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좀 낯설기도 할 텐데 물리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한 집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 개인의 방은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 공유를 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코하우징처럼 완전히 개별된 세대가 따로 있고, 이 시작부터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감대가 있는 이웃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서 삶을 공유하면서 사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그 중장년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코하우징 모델이 좀 한결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성원들을 이제 구성하는 방법 측면에서는 뭐 좀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모이는 모델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처럼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이제 함께 사는 모델들도 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사는 게 관계의 다양성도 그렇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좀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주제로 관련한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노후 주거에 관련된 게 이제 이 많은 자본들이 이제 이게 쉬운 말로 이제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들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실버타운 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실버타운들 많이 이제 좀 알려지기도 했었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 실버타운 붐이 일기도 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이 사업이 이제 안착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제 사업자 중심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사업자 중심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 사업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자들은 공급하고 이제 이익 실현하는 모델이지, 이런 노후 주거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꽤 장기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제 좀 인내력 있는 자본과 관심 있는 이제 사업자들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 주거 문제를 이제 좀 직접 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좀 이 지난한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급자 측면, 소비자 측면, 시장 측면에서 이제 모두가 다 쉽질 않아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시니어 주거라는 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아무리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노년의 주거에 대한 핵심은 내가 정말 비싸고 훌륭한 시설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면 좀 더 고가의 주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주택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노년에 내 집에서 고립되지 않고 사는 게 노년의 이제 주거의 핵심으로 이제 등장을 했죠. 그 말이 결국은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인 커뮤니티로 이제 요약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들이 충족시키기는 힘들고, 약간 좀 커뮤니티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시도가 되고 있고, 지금 관심은 없을 땐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제가 지금 한 10년 전에는 결국 이런 코하우징을 공부할 때 대부분 다 해외 사례를 공부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국내에서도 정말 많고 다양한 이런 코하우징 모델들도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시도들이 또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좀 다양성들은 이제 조금 좀 보여지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저런 좀 제약사항은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좀 고령화 사회가 지금 빠르게 다가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민간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사례들이 힘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가 좀 수용하고 제도도 변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하나 이제 조금 좀 제가 대표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 모델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지금 널리 확대가 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이제 이런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 전통적인 실버타운들이 이제 고가의 이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라고 하면,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은 보통의 중산층이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익숙한 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그 수요자 부담형으로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금 좀 실비,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어서 꽤 괜찮은 모델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국내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좀 도입이 시작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장 이 중요한 거는 이 집이라는 것을, 주거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늘 익숙했던 것들은 이제 소유의 대상, 자산으로서의 이제 이 집이 익숙하고, 여태까지 또 오랜 시간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제 자산을 키워온 중장년 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공동체 주거를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관점이 이게 좀 완전히 쉬운 말로 이제 자산 가치 상승과 내가 원하는 이런 좋은 이웃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건 제가 보기엔 양립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장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제가 이제 이 공동체 주택이 많이 답이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결국은 이제 주거에 대한 욕구는 사람마다 저는 다양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내가 이제 공동체 주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가 공동체 주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동체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좀 막연한 상태에서 이제 참여를 하다 보면은 쉽게 이제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하다 보면 이런저런 뭔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목적이 뚜렷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지속할 힘이 딸리기 때문에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동체 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공동체 주거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뚜렷해야지 그거를 이제 조금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훨씬 더 커뮤니티가 좀 탄탄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동체 주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좀 명확하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